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드디어 열렸고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도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할 얘기가 좀 많죠. 네, 그래서 아마 대다수의 친구들이 특히 이제 상위권이라면 공통 풀면서 깜짝 놀랐을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1번부터 22번까지 가는데 시간이 막 거의 그냥 최소 최단거리 뭐 이런 느낌? 그러다가 이제 22번에서 뭐지? 뭐 이러다가 선택 과목 갔더니 선택 과목에서도 뭐야? 특히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은 생각보다 그죠? 난도가 또 거기에 몰빵이 돼 있는. 그래서 기분이 좋다가 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옛날식에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수능에서 30개의 문제 중에 세 문제만 어려워. 세 문제만 난이도가 그냥 몰빵돼 있어. 그래서 세 문제 중에 하나는 잘 찍어서 맞추면 어쩌면 그죠 1등급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돌아간 듯한 약간 좀 그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실 6평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6평은 원래 베타 테스터야. 그러니까 뭐를 막 해봐.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일단 저질러 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6평 보고 너무 단정 짓거나 올해 수능도 6평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되게 큰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변수가 있구나. 이런 류의 시험도 이제 등장할 수 있겠구나. 하나의 이제 갈림길이 여러 개의 갈림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정말 완전체 실전 모의를 많이 풀어낼 거잖아요. 그런 연습을 할 때 이런 시험지도 하나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6평 시험지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길을 하나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좀 대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깊이 있게끔 생각하고 걱정하고 막 또 공부도 안 하면서 자꾸 걱정만 하고 알죠? 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걱정은 좀 짧게 하시고요. 빨리 실행에 옮기시고 특히 이번 난이도처럼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 기출코드에서 했던 학습만으로도 사실은 일단 세 문제 빼고는 일단 빨리 맞추잖아. 심지어는 세 문제를 푸는 아이들 다 기출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일단 88, 92점에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안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사실은 기본기에 있다라는 거야. 기본기에.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88점보다 점수가 좀 미치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런 기본기에 내가 좀 뭐 계산 실수가 됐든 내가 아는 건데도 틀렸든 뭐 어쨌거나 틀린 거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을 좀 여러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하면 된다라는 거지. 하면 되는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시험지를 봐보시면요. 3이란 가꿀수록 아름다운 것이라고 참 좋은 말이죠. 그죠? 가꿀수록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야 되는데 왜 자꾸 안 오를까? 그지? 하지만 그런 점수는 우리의 종착역인 수능 때 여러분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중간에 설사 좀 안 오르고 중간에 좀 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의 이제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수능 때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더 끈기 있게끔 견뎌내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6평은 선생님 얘기했잖아. 6평 이전보다 이유가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유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6월 평가원 분석서 또 낼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대표 문제 정도로 선생님이 안내를 드리겠지만 분석서에서는 쉬운 4점, 중간 4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다 그냥 해체해 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문제로, 좀 더 의미 있는 문제, 발전된 문제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연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6평 분석 강의 나오게 되면 꼭 여러분 같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해달라는 거, 그 당부를 좀 드리고요. 일단 시험지 전체적인 총평은요.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 뽑아왔어. 네, 보시면 일단 그래 뭐야 웬 갑자기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빈칸 초롱이 또 주관식으로 등장을 했어요. 부활했어. 근데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됐기 때문에 합답형 나왔다, 빈칸축 나왔다, 어우 깜짝이야 라고 했는데, 깜짝이야 라고 하기, 그 말과 동시에 문제가 풀렸죠. 그 말과 동시에 문제가 풀려서 왜 굳이 합답형을 낸 걸까? 일단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고1 아이들이 치르는 수능이 변형되면서 이제 바뀌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평가원이 올해 문제 6평을 먼저 내지 않았어요. 6월 모평을 먼저 내지 않고 먼저 예시문항을 냈거든. 근데 그 예시문항에서도 사실은 이걸 깨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왠지 올해 또 그지 올해 만들어진 문제일 테니까 이게 형식을 좀 깨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근데 뭐 역시 형식을 깨뜨리긴 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앞으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향력이 1도 없더라. 1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치? 합답형은 거의 무지성이고요. 빈칸추론 역시나 그냥 계산 능력이야, 그냥. 그치? 계산 능력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사실 왜 굳이 빈칸추론을 했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시도를 다시 하겠다. 과거를 청산한 거지, 뭐. 과거는 청산하시고, 이제, 새 세상이 열렸어요. 뭐 이런 느낌. 그치? 그래서, 그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굳이 걱정하나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두드러진 게 결국은 아니 최근 들어서는 문항들이 그래도 킬러는 없다. 그죠? 킬러는 없고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4점짜리 문항들이 많아서 우리를 괴롭혔던 거 아니야. 근데 이번 시험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한 느낌이야. 그지? 누가 뭐래도 킬러가 있어. 킬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제 선택 미적분에 좀 강했던 거고 공통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15번, 22번은 그죠? 문제 좋죠. 문제 좋은데 어려웠을 수 있어. 누가 봐도 킬러일 수 있다니까. 그래서 특정 문항의 난이도를 그냥 몰빵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문제를 제한 나머지 문제가 터무니없게 너무 빨리 풀렸다. 너무 그지? 빠르게 풀리더라. 그런 게 이제 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어차피 킬러 문항을 틀리는 친구들은 그들끼리 어떤 편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심부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80점대에 해당되는 초반, 70점대 후반 이쪽 아이들의 비중이 되게 크지 않을까. 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컷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게 좀 두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정 문제 난이도 몰빵한 문제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안내를 드리고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미래형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쉬운 4점, 중간 4점 해당되는 문항들도 전부 다 분석서에서 선생님이 문항을 제작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